저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발언한 내용이 되게 컸어요. 이게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오느라고 시황이 뜸했었는데 오랜만에 시황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오늘 대화를 나눈 주제 뭐냐면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개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AI 버블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쟁, 12월에 과연 금리 인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개의 아젠다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전까지 여기 보시는 여기 5일선이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계속 있었죠. 뭔 말이냐면은 강세장이 있었다는 뜻인 건데 갑자기 11월 들어서 이제 시장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121선 근처까지 내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는 보이겠긴 한데요. 이걸 저희가 조정이라고 부르죠. 이 조정의 트리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페드가 금리를 과연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AI 버블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하나씩 보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I 버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사실 AI가 지금 현재 버블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의 논쟁의 중심은 뭐냐면 사실상 이겁니다.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사실상 A가 B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B사가 그 투자금으로 다시 A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A사의 매출을 뻥튀기 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매출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MS, 아마존, 구글과 같이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GPU를 제공하는 그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미스트랄 같은 데다가 지분투자 가능한 얘네는 이제 모델 개발사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투자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하냐? 투자를 해준 회사의 Azure, AWS, GCP에 사용한 약정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금을 다시 자기들의 제품을 쓰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다시 회귀시키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실질적 외부 현금 흐름 없이 장부사 숫자가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버블 논란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맺은 계약이고요. 오픈 AI가 맺은 계약이 사실상 이런 비슷한 형식의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존과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AI 버블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감가상각비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버풀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감가상각을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 쇼크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기사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의 의견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는 보시면 여기 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거든요. 닷컴 버블 때를 보게 되면은 시스코 시스템스가 사실상 하드웨어의 대표였습니다. 이때 PSR 기준으로 이게 매출 비율이죠. 시스코는 이때 당시에 20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200배에 달할 정도 주가가 목표가 되었었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현재 27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순이익 마진율이 시스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소프트 대전 마이크로소프트, 이때 당시에 이 밸류에이션도 사실상 이 버블 수준이 아주 강이 같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버블 테리토리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부풀려진 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사실 AI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삶을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챗GPT를 보게 되면 챗GPT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미나이 이런 것들 보게 되더라도 사실상 되게 모델들이 완전 많이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 버블이다까지는 아니고 약간 가격이 좀 비싼 건 맞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조정이 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버블 수준의 폭락을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버블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이게 약간 고평가된 건 맞고 버블처럼 보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숫자로 보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봤었을 때는 이게 닷컴 버블 수준까지 아직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 사실 이게 조금 날카로운 부분인데 현재 연준 내부가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현재 고용시장 붕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낮춰서 중립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매파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매파들은 인플레이션 전쟁 안 끝났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도파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발언한 내용이 제일 컸어요. 이분이 연준의 2인자거든요. 연준의 2인자고 사실상 이분의 발언 내용이 파월이랑 거의 입장이 비슷한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준의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봐도 언제 노망하고, 사실상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확률 자체가 70% 보였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는 내리긴 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이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린 건 맞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정 기회로 보고 매수 기회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콘터스에 조금 전략을 되게 본격적으로 바꿨죠. 레버리지 위주로 전략을 바꿨고, 레버리지 ETF들을 적극적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AI 버블 논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일종의 어떤 노이즈로 볼 수가 있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봤었을 때는 냉정한 숫자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버블 테리토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AI가 매출이 느는 거는 계속해서 맞는 것 같고, 이 버블 논란은 노이즈로 끝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금리 동결도 이루어질 거고, 무엇보다 이제 12월 1일이 되면은 QT가 종료됩니다. QT가 사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했었을 때 사실 유동성 문제가 컸었거든요. 유동성 문제가 이제 정부가 셧다운되다 보니까, 정부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그 실제로 돈이 안 풀렸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안 풀리니까는 그 돈이 안 풀렸을 때, 즉 유동성이 말랐을 때 직격탄을 맞는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일 달에 QT가 종료가 될 거고, 그리고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에는 암호화폐,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코스피, 사실 코스피도 약간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장기 추세를 봤었을 때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렸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고, 그 시야는 사실상 제가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시야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 준비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좀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든 자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스터디원들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함께 분석하고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고정 링크 보시면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